50대 후반의 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잘 맞던 바지가 이제는 허리춤에서 버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눌러보니 단단했던 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축 늘어진 살만 잔뜩 잡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배가 나온 것이.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헬스장에 등록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 씨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비싼 회원권을 끊고 운동복도 새로 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러닝머신을 뛰고 복근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빠지는 거지? 결국 헬스장을 그만뒀습니다. 돈만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서 포기했던 적 말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뱃살은 운동만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생을 저녁형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푸짐하게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거나 야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맥주 한 캔에 치킨 한 마리, 라면 한 그릇, 이런 것들이 김 씨의 저녁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점점 나왔고 건강검진에서는 매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특히 저녁 식사와 야식을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의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김 씨는 두려워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저녁은 일찍 먹고 양을 줄였습니다. 야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고팠고 입이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달 만에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시간과 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중장년 뱃살을 빼려면 저녁 식사를 바꿔야 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대사가 느려집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배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8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을 줄여야 합니다. 점심의 절반 정도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합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낮에는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씨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도 흘리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배가 고파서 저녁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뱃살은 그대로였고 이 씨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뱃살을 빼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서서 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계단을 이용했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뱃살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졌습니다. 체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졌고 피로감도 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 뱃살을 빼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1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잠깐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최 씨는 평생을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은 기본이었고 친구들과 만나면 더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술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점점 나왔고 얼굴은 붓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최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으면 뭐가 재미있냐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모습을 보며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술을 마시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술 생각이 간절했고 친구들의 술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 빼라고 불리던 불룩한 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빠졌고 피부색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고 숙취로 고생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술이야말로 중장년 뱃살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술 자체의 칼로리도 높지만 술을 마시면 함께 먹는 안주의 칼로리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술은 지방 분해를 막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 뱃살을 빼려면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술은 빈칼로리입니다.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높습니다. 게다가 간에서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내장 지방을 만듭니다. 특히 맥주와 소주는 뱃살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술을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한 번 마실 때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진 안주 대신 채소나 두부 같은 담백한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후반의 정 씨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걱정이 많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생각이 많아서 뒤척였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 씨는 피곤했고 짜증이 많았으며 식욕도 이상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먹고 싶었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뱃살은 점점 늘어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피곤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장 지방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서 과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배웠고 깊은 호흡을 연습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고 편안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침실 온도를 낮추고 암막 커튼을 쳤으며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야식을 찾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에너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뱃살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 뱃살을 빼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호르몬을 망가뜨려서 뱃살을 만듭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못 자면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